자, 그러면은 실제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하고 내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적 산출 기준명 등록했죠. 어, 제가 아까 특성하고 내신으로 했었는데, 일단, 네, 똑같이, 학기말 내신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말. 2학기 말로 수정을 하죠. 그래서 2학기 말로 성적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성적 산출 기준명을 제가 학기말, 성적 구분이 학기말인 걸로 해야지 성적 처리가 되고요. 혹시 학교에 위탁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성적 산출 기준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위탁학생이 위탁기관에서 갖고 온 학기말 성적을 나이스에 입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성적 통지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명은 어, 좀 미리 등록해 놓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대상 고사 영역을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록할 때에는 지필 수행을 포함해서 100%가 되도록 등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2학기 말은 보통 평가계획서 입력한 거랑 거의 똑같은 비율로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면은 닫기 하면은 지금 이렇게 100%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100% 있는 상태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뭐를 안 했나요? 지금 기준고사 등록을 안 했잖아요. 1차는 2차로, 2차는 1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요. 여기서 지금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다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어랑 사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고사 등록을 여기서 꼭 해야 되죠.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하시고요.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꼭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거. 여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 결시생 인적성 산출에 오류가 생깁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시험을, 두 번 보는 과목은 반드시 이렇게 교차 설정하고요. 과목마다 다릅니다. 시험을 한 번 보는 과목은 기준고사 영역 설정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시험을 두 번 보는 과목만 요거를 꼭 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2회 보는 과목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1회 보는 과목은 어때요? 기준고사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등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표시된 반영 비율 그대로 하면은 그게 2학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적 산출 학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학생을, 학기말 성적 산출 학생을 여기에서 정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필평가 볼 때는 지필평가 결시생. 자, 결시생이냐, 뭐 전출생이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그냥 다 포함인 상태로 성적 처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었어요. 네. 하지만 학기 말인 경우에는 얘가 학교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도 학기 말 성적 처리할 때 재학생이어서 성적 산출 대상자라면 반드시 포함으로 성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과목별로 대상 학생이 누구고 반마다 몇 명이고 전체 수강생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해야 되는 학생은 포함으로, 그 다음에 성적 처리 대상이 아닌 학생은 포함 안 함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디폴트 값이 포함이든 포함 안 함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해야 되는 학생인지 아닌지만 따져서 포함 안 함을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합니다.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면은 수강생 편성 목록에서 학생을 데리고 와서 목록에 쫙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수강학생 편성된 아이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 자,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면 포함, 아니면은 포함 안 함으로 하는 것이고요. 학기말 성적 처리 시 결시생, 자, 결시했다 하더라도, 지필이든 수행이든 결시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 재학 중이어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해야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지필평가 보기 이전에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전입교에서 학기말 처리를 해야 하는 학생의 나이스 학습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는 포함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포함 안 함으로 변경 저장해야 되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1차 지필평가 보기 전에 이미 전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10월 말에 봤는데, 자, 10월 말에 봤는데 이 학생이 10월 한 2주차쯤에 전학을 갔어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8월 달에 개학을 했잖아요. 이때 수강생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10월 2일 날 전학 갔지만 10월 말에 10월 2주차에 전학 갔지만 아직 나이스 상으로 학적 반영이 되지 않고 학생 이름이 계속 남아 있어요. 또는 학적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한 번 수강생 편성이 되면은 성적 쪽에는 학생 명단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학적 반영을 해서 이 학생 이름이 기본 학적 관리에는 전출생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수강학생 편성을 하였다면 성적 처리 메뉴 쪽에는 수행평가, 성적 관리 이런 데에는 이 학생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기 중에 한 번 편성된 아이는 중간에 수강학생 편성을 빼면은 성적이 아무것도 없어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학생 편성을 중간에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있던 아이는 학기 말까지 계속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으로 포함 안 함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전입교에서 저쪽 학교에서 성적 2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 안 할 거기 때문에 포함 안 함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 제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져오기를 하잖아요? 가져오기를 하면은 이렇게 명단 눌렀을 때 포함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포함이라고 뜨고 여기 지금 만약에 전출이라고 하면은 전출생은 전출이라고 뜨고 유해는 유해생이라고 다 나오거든요. 여기 유해생일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 안함이 디폴트 값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우리 학교 상황에 딱 맞게 직접 잘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위탁생 같은 경우에 여기 볼게요. 전출 유해 면제 정원학적 관리. 자, 이 학생들 중에서 성적 처리 대상 학생 여부는 어떻게 정합니까? 자, 성적 처리,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강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에요, 중학교. 자, 기재 요령의 119쪽에 보시면은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나와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을. 제가 우리가 성적 처리 대상 학생은 이란 표현이죠. 평가 계획서상 최종 시험일이다. 그러니까 최종 시험일에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면은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하는 것이 맞다. 수강학생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면제나 유예된 학생도 언제 면제 처리되었느냐? 우리가 성적 처리하는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말, 3학년 같은 경우 11월 말경에 얘가 재학 중이고 성적 처리 끝나고 12월 뭐 한 2주차쯤에 유예됐다. 그러면 이 학생은 성적 처리 2학기 성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유예나 면제 처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자동으로 세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탁 학생 같은 경우. 자, 위탁 학생은요, 위탁 학생이 여러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탁 학생의 종류에는 여러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스 상에서 위탁 학생으로 등록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학생으로 위탁기관에 갔지만 위탁학생 등록하지 않고 재학생처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적이랑 성적이랑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탁교육기관에 가면은요, 출결은 많이 인정해줘요. 출결은 많이 인정해주지만 성적을 인정해주지 않는 기관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위탁생이 있다 할 경우에는 위탁생이 학기 말 성적을 가지고 오는 기관에 갔는지 아니면은 학기 말 성적이 안 오는 기관에 갔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 처리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처리 대상자가 누구고 명단이 누구고 위탁생이 누구고 어떤 애가 학교 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놓으시면은 성적 처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생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위탁 학생으로 등록을 하였고, 자, 위탁생으로 등록을 누가 하냐면 학교마다 다릅니다. 위탁생으로 등록을 하려면은 이 위탁학생 관리라는 메뉴가 떠야 되는데 담임교사는 기본적으로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받으려면은 이 메뉴 권한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분이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업무 처리 담당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위탁생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위탁생 등록은 학기 단위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위탁간 학생은 우리가 1학기부터 계속 위탁 중이다 하더라도 2학기에 위탁생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탁생 등록을 하시면요. 위탁생 구분이 있어요. 위탁이 대한교육 위탁기관을 간 건지, 병원 학교를 간 건지, 뭐 원격 수업인지 기타인지 이걸 선택해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위탁생 등록 메뉴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어, 학적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메뉴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탁 학생 관리 메뉴가 학적 쪽에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자, 자, 이렇게 위탁생이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위탁생을 등록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일자랑 종료일자를 하게 되는데, 2학기니까 2학기 계약일 8월 뭐 16일부터 뭐 10월 며칠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교육 구분이 방금 얘기한 대한교육 위탁기관이냐 병원학교냐 원격수업이냐 기타냐 이거예요. 자, 이제 연수자료 여기 있죠. 요거. 이게 지금 이 화면에 봤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류 구분이 어디에 보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성적 산출, 어, 학생 관리, 이 학생 관리 메뉴에서, 에, 자, 성적 산출 학생 관리 메뉴에서, 자,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름 옆에 괄호하고, 위탁생은요, 위탁 구분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내가 대한교육 위탁기관이라고 했으면 여기 대한교육 위탁기관이 뜨는 거고요. 내가 아까 여기에서 아까 위탁생 등록할 때 거기에서 기타로 하면 여기 기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기타라고 나왔을 때 기타 결시란 뜻이 아니고요. 기타 결시란 뜻이 아니고 학적 변동 중에서 위탁생인데 기타로 등록했다는 아니에요. 보통 기타를 어떤 학생이 등록하냐면은 소년원 학교 간 학생들, 소년보호기관에 갔는데 그럴 경우는 종류를 기타로 등록합니다. 요 네 개 중에서 기타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기타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괄호하고 뭐가 나오면 위탁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은 포함으로 해야 될까요? 포함 안 함으로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는 학생이면 포함이고요. 하지 않는 학생이면 포함 안 함으로 내가 수동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나이스는 얘가 간 기간이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는 기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잘 등록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위탁을 가는 학생들의 종류 중에서는요,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어떤 기간은 항상 안 해주고요. 어떤 기간은 항상 해주고요. 이렇게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한 기간의 종류를 확인하셔서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큐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표를 따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소년보 기관에 갔는데 소년원, 소녀분류심사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성적 산출을 하는 기관에 갔다. 자, 성적 산출을 하는 기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과 교육과정 개설 소년원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 교육 개설 소년원 학교만 학기말 성적을 산출을 보통 해주고요. 성적 미산출. 자, 이때 성적 미산출은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기 말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기 말. 학기 말 성적을 미산출하는 기관에 갔다. 그럴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포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온다, 기관에서. 그럼 얘는 미포함이에요. 자, 위탁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탁도 종류가 있는데, 뭐, 대한교육, 위탁교육에 갔을 경우에, 자, 그랬을 경우에 성적이 산출돼서 온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미포함이죠. 근데 성적을 거기서 산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포함이에요. 자, 그리고 이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어요. 보통 병원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병원 학교는요, 성적을 산출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병원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간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지필평가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에 포함으로 해줘야 됩니다. 포함. 포함으로 해서 성적 처리 꼭 해줘야 되고 이 학생이 만약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미응시 했을 경우는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면서 질병결석에 해당하는 인정점을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종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갔냐, 어디 갔냐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해 주느냐, 그것을 그 기관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기관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른다. 그러면은 어, 교육청의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미리 시험 보기 성적 산출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표평가 보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실 것을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우리 학교에 보러 와야 되는 경우는 보러 오라고 공문도 미리 보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해서 인정점 기준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정점 기준을 등록하실 때에는요. 여기 이 일반 결시랑 모두 결시에 대한 기준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여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특성화고는 특성화고인데 이제 학기말 성적 기준도 우리가 학기말 특히 학기말에 전출이 이루어질 때도 학기말의 마지막 고사가 뭐냐? 아까 제가 수강학생 기준이 이 지금 기재 요령에 보시면은 마지막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시험의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서 처리할 건지 전입교에 처리할 건지를 잘 구분하셔서 어느 학교에선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부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처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보통 교육감에게 승인받는데 경기도 교육감에게 신청해서 어, 그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어, 다 성적 산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성적 처리 안 하기로 다 좀 약간 미리 상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해야 되고 우리 학교로 지표평가 보러 오라고 하고 해야 되고 미응시 하면은요. 미응시한 이유에 맞게 종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안 왔으면은 미인정이겠죠. 근데 얘가 아파서 질병 처리했으면 질병결 처리하는 거고 얘가 경조결이면은 경조결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학교 재학생이랑 동일한 기준을 하면 되고요.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했지만 국립기관이랑 뭐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관 이런 데 가면은요. 여기에서 학기말 성적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는 미 포함으로 해가지고 성적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이제 만약에 위탁교육기관에서 12월 초에 오는 1학년은요, 1학년 성적 산출 기준일이 12월 초는 아닐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1, 2학년과 3학년이랑 시험 기간이 다를 경우도 있고요. 시험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기말 성적 처리 산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학년 같은 경우는요, 위탁생이 학기말 성적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 학교 재학생이랑 다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나중에 오면은 온 성적을 그 위탁생 성적 입력하는 탭에서 학기말 성적을 그냥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입력해주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위탁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오면은 어차피 우리 학교에서 포함 안 함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성적 처리 기준에 맞춰서 처리 그냥 하면 되고요. 만약에, 어, 학기말 성적 처리를 안 해준다. 그럴 경우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부여기준 등록할 때에는 일반 결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과목마다 따르게 이 두 가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과목이 국어랑 영어랑 국영수사가 막 여러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일반 결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두 번 보는 과목이 있는데 두 번 보는 과목 중에서 학생이 한 개의 시험만 결시했을 경우에 일반 결시 룰을 따라 인정점이 계산되는 것이고요. 모두 결시는 두 번 시험 봤는데 두 번 다 결시했다. 그러면 모두 결시 룰에 따라서 결시생 인정점 산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국어는 시험을 한 번 본다. 그러면은 한 번을 결시하면 바로 모두 결시를 타겠죠. 영어는 시험을 두 번 보는데 그중에 한 번만 결시할 때 학생이 그러면 일반 결시를 타고 두 번 결시했으면 모두 결시를 타서 이 결시생 인정점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정점 부여 기준은요. 인정결은 100%고요. 질병결은 80%고 기타결은 80%고 이거는요. 모든 학교 공통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이것을 바꿔서 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결은 100% 주게끔 돼 있어요.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어떤 성적에 100%를 줄 것이냐는 우리 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준고사 기준 성적이에요.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100%줄 거냐?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세팅하시고요. 미인정결일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인지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시고요. 모두결시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 항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각 항목에 의미하는 바는 이 뒤쪽 슬라이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결시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 기중에서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기준고사 영역 점수는 1 과목별로 다릅니다. 시험을 두 번 보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것을 기준고사 영역별로 선택하는 순간 내가 어 학생이 학생이 1차를 안 보고 2차만 응시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점수를 주냐면 이 학생의 결시한 1차 점수는 이 학생이 응시한 2차 점수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의 난이도나 2차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 점수 그대로 1차 때 90점 받았다. 그러면 2차 때 90점 받았다. 그러면 1차 점수도 90점으로 그냥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학교가 기준고사 영역 점수 세팅되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2차 때 90점을 받았고 1차를 결시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1차 점수는 이 본인이 2차 점수가 있지만 내 점수랑 상관없이 1차에 나 말고 응시한 학생들 있잖아요. 1차에 응시했던 학생들, 2학년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100%든 80%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학생의 일반 결시라서 2차 성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성적을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이 옵션을 쓰는 학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많이 하죠. 세 번째 거는
난이도를 반영해서 인정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1차를 아까 안 봤죠? 그리고 2차에 응시해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90점 점수를 그대로 1차 점수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1차 평균 응시 순수 응시생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순수 응시생 평균도 있잖아요. 이 평균을 감안해가지고 내 90점 점수를 보정한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것의 100%, 8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보고 그 규정에 맞는 옵션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만 나이스에서는 평균 점수나 평균 점수 비율에서 평균 점수를 여기 평균 점수라는 항목 있잖아요. 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나이스에서 계산하고 있냐면요. 순수 응시생 평균을 가지고 나이스가 자동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수 응시생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차를 본 1차 평균은 1차 지피를 본 학생들, 순수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 값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해서 그 점수로 이 부분에 점수를 넣어서 자동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모두결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결시 기준에 해당되는 평균 점수. 자, 모두결시는 1차랑 2차를 모두결시했기 때문에 본인 지필평가 성적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결시했을 때 평균 점수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나 말고,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점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면은 다른 학생 평균보다 내 점수가 낮으니까 평균 점수가 높으니까 저 점수가 유리하게 잘 나오겠죠. 근데 내가 시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모두 결시로 해서 평균 점수가 기준이면은요, 평균이 원래 내가 봤던 점수 낮기 때문에 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모두 결시라고 하더라도 이 평균 점수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최하점, 이거는 내가 모두 결시하면은 이 시험의 제일 낮은 학생 점수로 치필평가 최하점으로 점수를 주겠다는 건데 이 옵션을 선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결시에서는 많이 있겠다. 이거는 이제 학교의 학업성적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 결시했을 때, 일반 결시했을 때 미인정결을 했을 경우에는요. 자, 제가 결시생 인정점 기준, 자, 결시생 인정점 기준을 여기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미인정결에 해당되는, 자, 이 미인정결에 해당되는 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차하점을 선택하고, 최하점 마이너스 1점 할 수도 있고, 이게 여기 몇 점 할 것인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최하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 최하점 빼기 무엇을 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정결은 제일 낮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낮은 점수 줄 것인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규정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두 번 보는데 자, 시험을 두 번 보는데 두 번 다 미인정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미인정결은 모두 결시라는 게 없고 무조건 일반 결시에 있는 미인정결 규칙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모두 결시에는 미인정결 체크하는 게 없어요. 이거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중학교 성적 지침입니다. 여기 지침에 보시면은 13쪽에 자, 13쪽에 이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방식에 대한 규칙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고 이 14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학생이 지필평가 이후 전출 이후에 면제할 경우 평가 기간도 만약에 미인정 결시했다면은 미인정 결시로 인한 인정점은 당의 지필평가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 결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결시에 옵션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나이스에서 이 최하점을 계산할 때는 이 지필평가 성적 집계표를 좀 참고하시는데 이 집계표 상에 이 최하점이랑 최하점 전일생 제외라는 칸이 두 칸이 있거든요. 지금 이래서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면은
자동 계산이 잘 될 것이고요, 나이스에서.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다르게 있는 과목이 있다면은, 미인정결에 대한 인정점 계산이 틀리게 될 수 있어요.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꼭 확인해 보시고 잘못 계산돼 있으면은 수동 입력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돼야 정상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최하점 받은 학생이 시험 치고 전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최하점에는 그 학생, 위 학생 성적이 나오고요. 이 최하점 전생 제외학에는 그 전출간 그 학생 점수가 여기 찍혀요. 대체로는 두 개가 일치를 하면 자동 계산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표에 있던 순수 응수행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나이스로 계산할 땐 나이스로 자동 계산되고요. 그리고 나이스에 계산된 게 잘 계산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가 수동으로 계산해 볼 때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은 이 지필평가 고사별 순수 응시생 평균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보시냐면은 지필평가 과목관리 메뉴에 지필평가 성적 처리 다 하고 나서 마감을 하시면은 여기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응시생 수랑 총점이 나와서 예전에는 총점을 응시생 수로 나눠서 계산했는데요. 그리고 평균에 예전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나이스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자동 계산할 때 쓰기 때문에 그 소수점 둘째 자리의 점수가 아예 보여지게끔 여기가 지금 기능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둘째 자리 점수가 나오니까 이 점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나이스 계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 사용하는 지필평가 순수 응시생 평균은 소수점 셋째에서 둘째로 반올림한 그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행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수행평가는요. 자, 수행평가도 결시생이 있을 때 결시생 인정점을 나이스에서 자동 산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스에서 자동 산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이스에서는 얘를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자동으로 하기에는 규칙을 지필평가처럼 단순하지 않거든요. 수행이 과목마다 다 다르고 영역 개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어, 직접 입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시생 인정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인정점을 넣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과 담당 선생님이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결시 종류를 입력한 다음에 똑같이 인정점 산출해서 그것을 수동 입력으로 수정해가지고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방법은 많이 쓰지 않고 나이스에서 수행평가 결시제 인정점을 자동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과 협의록은 똑같이 쓰고 인정점이니까 그냥 교과 담당 선생님이 수행평가 성적관리 메뉴에서 점수를 그냥 바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이스에서 수행평가 결시생 인정점을 자동 산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도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스에서 수동으로 수행평가 결식 인정점을 산출할 때, 아까 얘기해서 방법 1, 방법 2가 있었잖아요. 1처럼 할 수도 있지만은 2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 선생님이 그냥 바로 입력하는데 어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큰 상관은 없겠다. 학교에서, 어, 한 가지 방법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필평가 모두 결시를 했을 때 모두 결시를 학교 자체 인정점으로 계산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기준 점수를 지필은 기준 점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점수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수행 점수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은 그 이해하기 자료죠, 이해하기 자리. 2024학년 중등 학생평가 학업 성적관리 이해하기 자료에 보시면은 이 이해하기 자료에 47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인정점 관련된 설명이 쭉 나와요. 지필평가 결식 인정점 어떻게 한다. 그리고 모두 결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인정에서 모두 결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예시 방법으로 하나를 정해서 줄 수 있다.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줄 것인지는
우리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많이, 이 표에 많이 나오는 것이 수행평가 학년 평균 점수예요. 근데 지필평가 학년 평균 점수는 어디서 보면 돼요? 아까 여기 지필평가, 어, 과목 관리.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 평균을 그냥 쓰면 되죠. 그런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어디서 평균을 알 수 있냐? 수행평가 평균은요, 수행평가 그냥 평균은 이제 각종 장표에 많이 나오고, 만약에 수행평가를 순수 응시생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순수 응시생 평균을 계산하겠다 한다면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순수 응시생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적 관리에 점수를 넣기 때문에 인정점을 넣지 않고 순수 응시생 점수만 넣은 상태로 그 상태에서 각종 일람표를 뽑으면은 거기에 총점이랑 응시생 수가 나오니까 그거를 총점을 응시생 수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성적 관리 점수를 넣으면은 이 일람표가 점수가 바뀌어 있겠죠. 이 일람표는 내가 점수를 넣을 때마다 바뀐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 다 입력했다. 그러면은 입력된 점수에서 우리가 인정점으로 준 학생들, 인정점을 준 학생들 점수를 수동으로 다 빼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약에 순수 응시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최선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성적 산출 단위 관리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성적 산출 단위는 사실 그냥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중학교는 다 학년별 성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취율 관리가 있어요. 성취율. 이 성취율 관리는 학기 말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E를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준 성취율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성취율 관리 메뉴로 갔죠? 가서 3학년 하고 이거는 특성하고 내신 산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성취율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동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국영수사관은 이렇게 5단계로 찍히고 은미체는 3단계로 찍혀야 되는데 은미체가 3단계로 안 찍히면은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 선생님 학교에 편제 등록하신 선생님이 편제를 잘못 등록한 거예요. 이렇게 편제를 등록할 때 여기에 성적 처리 유형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입력된 형식 그대로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여기서 잘못된 거는 거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